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여러분, 혹시 일터나 직장에서 회의하시다가 내 말은 그냥 흘러 지나가고 바로 옆 사람 말은 다들 고개를 끄덕일 때, 내가 맞는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느껴지는 바로 그 묘한 감정,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 저는 26이라는 어린 나이에 뉴욕 맨하탄 미드타운 한복판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온갖 우월주의에 빠진 미국 백인들과 같이 금융업에서 일하면서 바로 이 느낌 제대로 세게 받아본 적이 좀 있습니다.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저에게 이 무시당하는 감정의 느낌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저도 모르게 나는 원래 이런 놈인가 봐 라고 체념까지 가는 어떤 외로운 유학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10년 이상 지나고 다시 인생을 복귀해보니까 이런 모든 감정의 근원은, 진짜 이유는 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의외로 에너지 레벨과 크게 연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에너지 타령이냐고요? 사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있을 때의 감정, 그와 반대로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의 감정,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힘 빠지고 우울할 때 여러분들은 갑자기 동기부여가 뿜뿜 생기시나요? 결코 그런 일은 없으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토니 로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감정이 되고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감정은 에너지 레벨에서 좌지우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시받는 감정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저는 지난 한 3년간 3,000명이 좀 안 되시는 분들, 대표님들, 1인 기업가부터 중견기업 대표님들까지 직접 코칭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관찰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사실 방법은 너무 간단했어요. 어떤 정보의 차이,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릭을 이용한 코칭 방식이었죠. 즉, 미국의 한 발 빠른 동기부여 컨설팅 방법론들을 직접 제가 내돈내산으로 수강을 하고 곱씹고 번역까지 해서 국내 훌륭한 대표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렸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똑같은 정보와 꿀팁, 방향성, 전략, 전술, 온갖 거를 다 갖다 드려도 어떤 분들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고 대박을 터뜨리는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코칭 받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죠. 이런 분들을 끝까지 내가 한번 쫓아가서 도대체 그 근본이 뭔지 한번 밑바닥까지 탐색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찾은 결과가 뭘까요? 의외로 이분들의 차이는 어떤 운빨, 노력의 양, 이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인생의 부하율, 즉 잠재의식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부하율, 이렇게 어려운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부하율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좀먹는 모든 잡음, 노이즈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지금도 계속 울리는 이 쓰잘데기 없는 카톡, 불필요한 인간관계, 미뤄둔 모든 걱정거리들, 이 모든 게 에너지 부하로 쌓여간다는 거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예, 맞습니다. 짧게 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 즉,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며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원리입니다. 인간의 에너지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에너지가 쓸데없는 감정과 노이즈에 낭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하율이 높으면요, 사람은 결정 피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즉, 중요한 순간에 주의를 잃고 흐린 감정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말투가 흔들리고 에너지가 불안정하면서 언스테이블 해집니다. 불안정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결국 이 모든 게 우리의 외부로 투영됩니다. 즉, 여러분 주변 사람은 여러분에게 암묵적으로 이런 사인을 보낼 겁니다. 아, 저놈은 별로 이렇게 자신감 없는 놈이네. 딱히 위협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으셔서 어디 아프냐, 괜찮냐 안부를 묻는 어떤 소수의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대다수 이 냉혹한 사회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무시당하는 그 느낌, 이건 핵심이 뭐다? 에너지의 방향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집중된 사람을 향해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집중도가 높은 사람은 어때요? 바로 존경심이라는 것들이 막 끌어당기죠. 집중력이 흩어진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사람은 나 무시해도 돼. 난 약한 놈이야. 라는 신호를 주고 그런 분들을 또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하율을 내면에서 컨트롤하는 영역은 근원적으로 어디일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요즘 익히 들어본 바로 이곳입니다.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라고 하죠. 칼 융과 프로이트 이런 심리 철학자들의 복잡한 이론들 뭐 다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건 우리 마음 아래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잠재의식은 뭐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신념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이 난 사실 별거 아닌 놈이야 라고 끊임없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표정, 말투, 눈빛 모든 비언어적 신호에서 다 새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인간은 말을 믿지 않고 그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파동을 믿는 존재다. 이게 바로 무시의 근본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잠재의식이 먼저 나 자신을 평가한 신호. 바로 그 신호를 나도 모르게 세상에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할게요. 내 잠재의식이 먼저 나 자신을 평가한 그 신호를 나도 모르게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무의식적 신호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찾은 그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말한 그 부하율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셀 구멍을 싹 다 막아버리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거죠. 저 스스로 한번 하루를 돌아보니 제게 부하를 가하는 주된 영역이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하셨던 것처럼 인간관계의 부하율 상승입니다. 늘 나를 깎아내리거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이런 분들 떠오르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이 말 걸어오면 어떻게 보통 반응하실까요? 처음에는 들어주는 포지션으로 가다가 점점 기가 빨리죠. 나중에 좀 틈을 봐서 나도 이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이런 분들은 기가 막히게 사라지죠. 자기 말만 던지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혹시 보셨을까요? 이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안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되어 있어서 하루에 누군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는 분명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에너지만 갉아먹는 인간관계에 휘말린다면 진짜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줄 에너지를 싹 다 빼앗긴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뭐다? 내 인간관계의 맺고 끊음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독자분들 대다수가 제가 통계를 체크해보니 3040이신데 이 정도 연배시라면 뭐죠? 다 알아서 각자 인생의 인맥은 가지치기 한창 진행되고 계시고 이미 진행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즉 인간관계에 있어 허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두면 관계 부하율이 현저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업무, 일의 부하율 상승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옆에 뭐 직장 동료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라는 말에 혹시 여러분 다 네 라고 항상 착한 직원처럼 응대를 하시나요? 이럴 때 꼭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포커스 타임, 집중 블록 시스템입니다. 30분에서 1시간은 의도적으로 스케줄을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온전히 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비법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다? 이메일, 메신저, 심지어 핸드폰, 비행기 모드까지 해놓고 한번 업무를 해보십시오. 진짜 급한 사람이 근데 연락 오면 어떡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급하면 자리까지 찾아와서 어깨를 툭툭 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 다음 이어서 세 번째로는 건강의 부하율 상승이 있습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은 자동으로 약해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면, 멘탈, 정신력의 근원이 어디죠?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우리 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죠? 바로 수면, 식습관, 운동. 입니다. 좋은 음식, 예를 들면 당과 탄수화물 섭취를 급격히 줄이고 일찍들 자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이죠.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시는 텔레그램 메신저 있죠. 그 텔레그램을 만든 CEO가 최근에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육식은 전혀 안 하고
채식만 하고 아주 집중 타임을 많이 갖는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하게 만드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그렇게나 빨리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건강을 챙기면 챙길수록 손해는 제로, 이득은 200배, 300배 이상 가져다주는 영역이기에 건강의 부하율을 줄이셔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것. 네, 맞습니다. 돈입니다. 재정적 부하율의 상승. 눈만 뜨면 돈 걱정 되시나요? 바로 그 돈 걱정이 부하율을 어쩌면 가장 많이 주는 가장 센 놈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재정적 부하율을 줄일 수 있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벌 궁리를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건 바로 이 흐름입니다. 즉 돈의 흐름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 아주 간단하게는 가계부. 그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는 뭐죠? 지출이죠. 지출. 우리가 인플로보다는 아웃플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만이라도 그 흐름을 뭐 노션이 되었건 요즘 뭐 토스나 여러 가지 앱들을 통해서 그 가계부를 사용해 보시면 돈이 어디로 얼마나 자주 어떤 이유로 새 나가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직접 적어보고 확인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어찌하면 내 수입을 2배 이상 늘릴까라는 실제 돈 버는 방식이 제대로 내면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돈 스트레스가 인생 부하율의 절반 이상은 보통 차지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약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무시당하는 감정을 느낄 때 먼저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부하율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하는 어디에서 주로 걸린다? 인간관계의 부하, 일과 업무의 부하, 건강의 부하, 재정적 부하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무시당하는 건 사회적 지위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의 부하율과 잠재의식의 신호가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그렇게 따라옵니다. 에너지는 가장 순도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부하를 줄이고 단순하게 살고 집중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존중받는 인생의 공식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면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깊게 사고하고 사유하시는 걸 혹시 좋아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